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지금 강남에서 하고 있는 아트인사이드 갤러리에 이 작품, 이 지금 요거 뭐지? 조형 작업을 하시는 트로피제이 작가님을 만났는데요. 트로피제이 작가님 제가 작품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만나 뵙고 나니까 비전공자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셨고, 사실 제 채널에서도 이렇게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작업을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이 많아서 간단하게 트로피제이 작가님하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안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그냥 목소리만. 그리고 저희가 밖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길게는 얘기를 안 하고, 일단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원래 심리학과였습니다. 원래 심리학과. 네. 그러면은 심리학과를 다니시면서 내가 언젠가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나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전 좀 역경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 손에서 놓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운동하고 네. 어떤 창작 활동. 네. 그 두 가지만. 그럼 혹시 원래 대학을 심리학과를 가기 전에 미대나 뭐 아니면 운동을 갈까 하다가 심리학과를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요. 네. 그건 아닌데. 네, 그대로 원래 조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계속 심리학과를 생각은 했었고, 네.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유아를 계속 취미로 하고 있었고요. 7년 정도. 근데 그때도 뭐 색감이 좋다 이런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어떤 형태감 그런 거는 그저 그렇고, 네. 색감이 좋다 이야기는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림을 취미로 하셨는데 네. 어떻게 조각 작가가 됐나요? 일단 작가가 되기 전에 네. 몇 가지 목표를 설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네. 작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네. 계속 충돌이 있더라고요. 특히 위쪽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회사를 다녀보시니까 네.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네. 그게 그 물감회사 이야기만 들었는데 다른 곳도 다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도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그 두 가지가 내 길인가 보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려고 했었던, 들어줘도 돼요. 하려고 했었던 미술 쪽을 네. 좀 접근이 원활하니까 그걸 결심해서 시작을 해보고. 근데 어떻게 보면 네. 좀 빠르게 작품 판매도 되고 어떻게 보면 좀 알려지고, 왜냐면은 지금 활동하신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미 저도 작품을 보고 좀 눈여겨보고 있었고 했었던,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운 대답이긴 한데 본인의 전략이 있었을까요? 네, 처음부터 좀 짜고 들어갔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비전공자니까 당연히 그런 시선이 있겠다. 네. 그리고 외부인이니까 네. 더 강하게 눈에 띄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작품 하기 전에 후보로 둔 재료들이 있어요. 가죽, 카본, 아라미드, 탄소섬유, 카본, 카퍼, 혼막. 그러니까 금속하고 카본 섞은 굉장히 독특한 소재도 있는데, 좀 전통적인 소재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좀 뭔가 신기한, 예. 사람들이 좀 생소한 소재로 접근하는 게 더 빨리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근데 뭐 전통적인 소재도 가리진 않았는데 다 다뤄봤어요. 다뤄봤는데 임팩트 있게 제가 가지고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후보군이 압축이 돼서 지금 현재 이 알루미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이 네.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재능 자체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재능이 있기 네.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은 사실 그걸 하면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심리학과에서 일반 직장 들어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내 업이구나. 그걸 느껴서 좀 더 강하게 잘 준비해서 접근한 거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비전공자들이 제일 막막한 게 처음에 어떻게 전시를 하고 하는지가 되게 좀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그 부분은 그 시대를 잘 타고났죠. 시대를 예. 어, 이제 막 미술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왔단 말이죠. 네. 제가 미술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살짝 붐을 타기 시작해서 각종 공모전이 열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요. 공모전을 몇 군데 넣었는데 그게 다 잘 됐군요. 몇 군데가 아니라 넣을 수 있는 데는 다 넣었어요. 제가 넣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곳은 네. 다 넣었어요. 뭐 다른 예술 유튜버 분도 네. 가리지 말고 다 넣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이래야겠다 해서 조건이 부합하는 곳은 다 넣었습니다. 그럼 혹시 요 이후에도 혹시 더 준비된 전략이 있나요? 네, 전략 자체는 있는데 공개는 네, 못한. 아니요. 기획은 항상 20개 이상 기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실현이 어려운 것까지 해서 한 40개 시나리오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제 금액이나 시간, 제가 의뢰하는 업체, 또 제가 할 수 있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조율해서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인 것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작가로서 역량을 떨칠 수 있는 플랜들은 다양하게 지금 갖추고 있으신 거네요. 네,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막 그럴 건데 예, 다만 현실 조건이 좀 못 받쳐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혹시 네. 심리학과 전공을 하셔서 작가에 도움된 측면도 있나요? 그런 측면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작가 이런 미술판이 아니라 네. 다른 데 있다가 들어오셨잖아요. 저는 사실은 거의 평생 미술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들어와 보니까 좀 이질감이 들거나 여긴 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진 게 있나요? 네, 있긴 있죠. 그래요? 뭐 작가님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덜 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거 말고는 다른 사회보다 특별히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확실히 예. 이렇게 순수 미술하는 사람들은 이런 계획이나 전략이나 플랜 이런 거 잘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뭔가 좀 학과이신 분들은 사실 미대 안에서는 순수회화가 아니라 디자인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너무 체계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전략을 잘 짜서 들어오면은 더 좋은 작업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반대로 그 전통적인 예대에 나오신 분들이 그 매니지먼트를 받는다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추고 클라이언트를 잘 좀 대하는 전략을 짠다면 반대로 또 그분들이 틈새 시장을 잘 공략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근데 참 연결되기가 어렵죠. 네, 제가 채널에서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추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또 그런 마인드가 있었다면 애초에 예술을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게 좀 역설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트로피제이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작업을 보고 완성도도 높고 좋아가지고 이렇게 작업 활동을 하신 지 짧게 됐고 게다가 조소라는 게 전공하지 않고 단기간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겸손하게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시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작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전시는 여기 강남에 있는 PCN 빌딩에서 아트 인사이드 갤러리에서 2월달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작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와서 트로피제이 작가님하고 제작품하고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해도 될까요? 네, 맞아요. 만약에 비전공자인데 예술 시장에 뛰어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6개월은 준비를 하고 오셔라. 어떤 준비를 할까요? 일단 자신이 잘 모른다 하면 무조건 아트페어 다녀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최대한
찾아보고 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준비를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전략을 짠 다음에 들어오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아트페어도 다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어디서 정보를 얻고 막 그러나요? 저는 사실 도서관에서 네. 아트 부분을 보지 마시고 다른 부분을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어떤가요? 예. 저는 건축을 좀 많이 봤는데 건축을 예, 소재 위주다 보니까 네네. 그 소재의 활용 그것들을 특히 건축 해외 잡지 그것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본인이 하시던 거 거기서 파생된 것들 다 맥락 구분하지 마시고 다 찾아보시고 준비를 한 다음에 들어오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술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이쪽에 좀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있긴 했는데 한 분 알았는데 그분 통해서 첫 전시만 도움을 받았어요. 첫 전시 여는 것. 아니면 뭐 정보라도 좀 그 전에 좀 그분은 한국화 전공이어서 네. 제가 하려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접근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런 특이한 소재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대부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개발을 하신 거군요. 또 그래야 의미가 있고요. 찾는 과정에서 파편이 많이 나와요. 그 파편들이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하나에 집중할 필요 없고 그 과정 자체를 다 아울러서 가져가셔야 되는. 그래야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신기하네요. 사실은 6개월이라는 시간도 엄청 짧은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서치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최소 6개월인 거죠. 네, 최소. 이거는 6개월이 아니라 사실 이게 5년, 10년이 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제 생각을 쭉 해온 것들이 이제 터진 것 뿐이지 제가 6개월만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그죠. 네. 그렇죠. 평생 생각해 온 게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터지게 된 거니까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